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7월 광역 기초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어느덧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함과 동시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9대 신안군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혁성 신안군 의장과 함께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대 신안군 의회가 출범하고 벌써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해오시면서 어떠셨는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의회 의장 김혁성입니다. 제8대 하반기에 이어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은 지도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런 중책을 맡겨주심에 기쁨과 영광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신안군의 발전과 단 한 명이라도 소외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소회를 들어봤는데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성과나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지난 8대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도 세계가 인정하는 WTO UN 세계관광기구에서 퍼플섬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는 영광스러운 날도 있었고 네. 지난 2022년 10월경에 집행부와 협력하고 노력하여 갯벌 세계유산 보존본부를 저희 신안으로 유치하는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행부와 협력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안군이 선진 정책 견학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전국 5개 지방의회가 방문을 했고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군 의회도 방문한 의회들과 함께 소통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신안군 의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영등포 의회 외 4개 지역 지방의회에서 신안군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네. 지금도 많은 의회에서 방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버스 공영제와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세한 현황 설명과 현지 안내 등을 실시하여 견학 후 돌아가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 해결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타 시군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군 의회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신안군 의회 모든 의원들은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의안 발굴 등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 SOC 사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대 때 전라남도 시군 의원 발의 조례 통계를 보면 평균 99건이지만 신안군 의회에서는 271건을 발의하여 일하는 의회상을 적립하고 있으며 네. 또한 지역 현안 사업 등 민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의원들 상호 간 수시로 토론과 회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대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삶과 밀접한 조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민이 가장 체감할 만한 조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지역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법인들이 100% 다 가져갔으나 주민들이 발전소 자기 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여 이익금 30%를 주민들에게 평생연금식으로 배당금을 주는 조례입니다. 네. 현재 신재생 에너지 햇빛 연금을 받는 곳은 2021년 안좌, 2022년 지도읍, 오는 4월 24일부터 임자면 주민들까지 수혜를 받으면 국민에서 30%가 넘는 1인당 분기별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어 주민들은 큰 만족을 하고 있으며 네. 국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만큼 앞으로 삶과 밀접한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신안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섬의 특수성이 돋보이는 조례도 또 있을까요? 예, 신안군 지역의 특수성인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육상, 해상 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였으며 네. 또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천원 여객선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군 낙도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지원 조례를 지난 3월 16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여 쌀 농사가 없는 흑산을 비롯한 작은 섬 주민들에게 분기별 1인당 쌀 20kg씩을 지원하며 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당면한 현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섬에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도 인구 소멸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섬 전체의 자연 환경을 살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부각시켜 안자도는 퍼플섬, 지도는 핑크의 라일락, 그리고 임자면은 튤립, 홍매화의 섬 등 컬러 마케팅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네. 비금 해변의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오 곰니의 조각상 설치, 장안의 인피니또 미술관, 안자면 신촌 저수지에 물에 떠있는 플로팅 미술관 등 일도 뮤지엄 사업을 차질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도 라일락 공원과 맨발로 걷는 어싱 숲길 조성, 장산도의 화이트 정원, 그리고 도초 수국 정원 등 섬 공원화 사업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고 있으며 특히 딸기, 바나나, 올리브 등 시설하우스 및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금으로 신안군 관내 18세 미만 미성년에게 연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어 이를 통해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신안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신안은 신안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청년이나 또 저출산 정책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들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안은 신재생 에너지로도 주목을 받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신안 부유식 풍력산업협회가 출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차 지주식에 이어 2차로 지난 3월 24일 신안 부유식 풍력산업협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네. 본 협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신안군 부유식 풍력산업 육성 정책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범하였습니다.
네, 넓은 바다를 보유한 이 신안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적지인 만큼 이와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안군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의대는 전남권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안군은 의료 취약계층,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도서 지역의 특성상 의료 접근이 매우 취약하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에도 의과대학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에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지역은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의회에서도 제310회 임시회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만큼 의대 설립이 꼭 이뤄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안은 섬 지역이다 보니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SOC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희 신안군은 바다 면적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22배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섬으로 이루어진 특수성 때문에 연륙고 사업, 도로 확충시설 등 국직간 국책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박운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암태 추포에서 비금관, 안자 자라에서 장산간 연도교 사업 및 앞에 신장에서 복룡관, 암태 5도에서 수곡간 도로 확장 공사 등 지역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안은 섬으로 이뤄진 만큼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OC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차례 무산됐던 무한반도 통합이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우선 목포시와 신안군은 단계적으로 목포 신안 통합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행정 통합이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네. 관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포시에서 신안군과 통합의 당위성 및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네. 신안군에서는 그 이후 국민들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산공항 건설도 신안군과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잖아요. 최근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에서 항목과 범위가 결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여지는데요. 흑산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지 아십니까? 3시간 정도 걸리나요? 계속선으로 흑산에서 목포까지 나와서 KTX로 갈아타고 서울까지 가면 최소한만 잡아도 5시간은 걸릴 겁니다. 네. 그런데 공항 건설 후 비행기로 30분 만에 도착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2026년 목표로 공항이 준공되면 흑산 주변 서민, 비금, 도초, 하이, 신이 주민들도 흑산으로 이동하여 서울까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이동권과 흑산 권역 관광의 혁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산에서 서울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흑산 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지역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관광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안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가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봄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가뭄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신안군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안군은 항구적인 식순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 증도, 임자, 앞해읍은 광역 상수도 유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흑산면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 앞에 가룡회에서 매화도 간 사업비 240억을 들여 15.1km 구간 송수 관료를 설치 완료하여 매화도에서 통수식을 가졌으며 네. 2027년에는 중부권 장은 암태 팔금 완자 장산, 2030년 비금 도쪽까지 광역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의 작은 섬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담수화 시설 구축을 통해 항구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가뭄 대책은 저수지 준설, 저류지 신설,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저수지에 덤핑할 수 있는 양수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국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또 작은 섬에는 대규모 해수 담수화 시설 구축 등을 통해서 물 부족 문제에 해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또 견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텐데요. 때로는 지역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협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안군 의회는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나요? 네, 민선 8기 파우랑 신안군수와 제9대 신안군 의회는 동반자 관계로 협력하여 전국 최초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 실현과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조성, 그리고 컬러 마케팅 등을 통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신화를 넘어 세계 속의 신안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의 신안도 기대가 되고요. 집행부 견제 감시와 더불어 협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시돼야겠죠. 신안은 지역구들이 아무래도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을 할 때 배를 타야 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섬 주민들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신안군은 아무래도 섬으로 이루어진 특수성이 있어 의정 활동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민원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발로 뛰는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어렵지만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의장님께서는 8대 후반기에 이어서 9대 전반기 의장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지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신안군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지역 고위험군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수립과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리적 특성상 섬으로만 이루어져 농어촌이 함께 공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신안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신안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안군 의회가 적극적이며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9대 신안군 의회 김혁성 의장 만나봤습니다.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보다 더 촘촘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신안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